저는 몰라요. 저 아는데? 할머니 때 갔었네? 그럴걸요? 됐네. 아, 정말. 알았어. 잠들 거야. 알고 너무 슬퍼. 자꾸 빼먹을 거야. 할머니 생신인데. 자, 그럼 민규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좋죠? 이거 재밌는데. 좀 다른 영상을 볼게요. 안 돼. 예? 영상. 궁금한데? 처음 영상이 유익하죠.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영상만 보는 거는 혹시 축구 중계라도 아이고. 좀 짧은 거 없나? 오, 14분 넘어. 처음에 몇 분짜리 보셨어요? 6분? 두 개인가 보지 않았어요? 2개 봤다고? 네, 저 2개 봤어요. 이거 2개 다 보여주시죠. 아, 2개 봤다고? 6분 12분 6분이랑 7분 보지 않았어요? 아 그럼 13분 그럼 색감. 좀 긴 게 재밌어요. 그쵸 당연하지. 어떻게든 안 하려고, 진짜. 아니 얼마나 공부가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든 안 하려고. 아니 과학이 너무 재밌어요. 좋아. 맨 처음에 있는 걸 봅시다. 태양계 여행. 또 뭐예요? 이게 그건가? 우리가 봤던 건가? 되었습니다. 은하 중심을 시속 20만 킬로미터로 2억 5천만 년에 한 번 공전합니다. 8개의 행성과 200개가 넘는 위성, 그리고 몇 개의 외행성을 비롯하여 수많은 해성과 서행성이 있죠. 8개의 행성은 암성 행성인 수성, 금성, 지구, 화성 4개와 가스 행성인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4개입니다. 설명을 하면서 합시다. 태양이 이거 체크. 이거는 체크할 수 없죠. 109배. 지구 크기의 109배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게 태양이다. 생각으로 그리고 지구 중력이 1G라고 한다면 얘는 중력이 얼마래? 27.9G. 중력이 거의 28배 정도 셉니다. 잡아당기는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온도는 6000도 정도가 돼요. 6000도. 표면의 온도가 6000도야. 가볍게 착륙할 수 있겠죠? 가볍게. 네. 그리고 질량도 엄청 크죠? 지구의 33만 배. 아무튼 어마무시하게 거대하다라는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뿜어서 나오는 것들 보여요? 뿜어서 나오는 것들? 네. 그리고 무늬 자체가 어때요? 약간 볼록볼록 뭔가 이게 도돌도돌 나있죠? 네. 이런 무늬도 좀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폭발하고 있는 장면들 보이죠? 이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 저게 H 같은 느낌이에요? 태양은 액체가 아니라 기체예요. 기체입니다. 기체가 잔뜩 중력 때문에 기체가 잔뜩 모여있는 모습이 태양이에요. 네, 저 이렇게 만약 지나갈 수 있다고 치면 그냥 구름이에요? 그렇죠. 구름 같은 거죠. 여기는 어떤 기체가 있냐면 수소기체가 있고 수소기체들이 뭉쳐져 가지고 헬륨이 되고 있는 게 중심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수소기체와 헬륨기체가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소기체들이 뭉쳐져서 헬륨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러면서 에너지가 뿜어서 나오는 게 바로 태양이야. 태양이 언젠간 죽어요. 언제 죽을까? 몇 억년? 내일 죽으면 안 돼요. 갖고 있는 수소를 다 써버리면 더 이상 에너지를 뿜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때 태양은 사라집니다. 태양이 사라질 때 여기에 수성, 금성, 지구 있잖아. 태양이 마지막에 죽을 때 팽창해요. 여기까지. 지구를 먹어버립니다. 지구도 사라집니다. 이게 얼마 남았다고? 내일은 아니고요. 한 모레 정도? 네? 아니고요. 한 50억 년 정도 남았어요. 50억 년 정도. 손자의 손자. 그죠? 50억 년 후에는 태양이 사라질 거예요. 그때 지구도 함께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엄청난 춤 아니에요?
추측 아니에요? 아니, 태양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걸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계속 수소를 공급해주면 가능할 수 있겠죠? 네. 그걸 어떻게든 뜨거워서 하게 근데 되죠. 공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른 데로 이주해 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아. 그럼 되겠죠?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이제 막 생겨난 별 옆에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일리. 이주해 가면 되지. 멀면요? 멀면? 순간 이동을 개발해야지. 못하면요? 못하면? 죽어야지. 야, 뭐야,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해. 태양은 태양계 질량의 99.86%를 차지할 정도로 크고 무겁습니다. 뭐 터지는 거 뭐예요? 거의 수소와 헬륨이고 산소와 철 같은 무거운 원소는 2% 미만이죠. 세계에서는 1초마다 62억 톤의 수소가 용합되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첫 번째 행성 수성입니다. 예쁘다. 이쁘죠? 수성은 공기가 없어. 공기가 전혀 없습니다. 왜 없을까? 태양 바로 옆에 있잖아. 태양의 중력이 너무 세니까 태양한테 공기를 다 뺏긴 거야. 수성은. 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아니라 태양한테 기체를 다 뺏긴 거지. 기체를 다 가져간 거야, 태양이. 얘는 그래서 기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름이 엄청 작아요. 지구의 0.06배의 질량과 지름은 0.38배죠. 그러니까 지구가 1이라면 지구의 크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엄청 조그맣다는 얘기입니다. 중력도 엄청 작아. 얘는 암석으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중력도 엄청 작고 크기도 엄청 작아. 그래서 얘는 기체를 붙잡을 만한 힘이 없어. 다 뺏겼어. 그래서 수성의 특징은 뭐냐면 공기가 없다는 거야. 자, 키워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에다 써놓으세요. 수성의 키워드는 뭐냐면 공기가 없다. 마치 달과 흡사하다. 키워드가 달이야. 수성 옆에다가 밑에다가 달이라고 써요. 달. 마치 달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달은 공기가 없죠. 그래서 봐봐. 공기가 없기 때문에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추워요. 지구는 공기가 있죠. 그래서 밤에 엄청 추워야 되는데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불어서 온도를 적절하게 맞춰줍니다. 낮에는 엄청 뜨거워야 되는데 또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돌면서 또 온도를 맞춰줘. 그래서 공기가 돌면서 온도를 적절하게 맞춰주기 때문에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추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공기가 없으니까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행성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운석 같은 게 확 오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얘를 태울 만한 공기가 없죠. 그대로 빵! 충돌. 그대로 꽝! 충돌. 여기 있는 이런 자국이 뭐야? 그런 운석들이 충돌한 자국들입니다. 이 자국들을 뭐라고 한다? 운석 구덩이. 우리나라 말로는 운석 구덩이라고 불러주고요. 운석 구덩이가 생긴 이유도 뭐가 없으니까. 달처럼 공기가 없으니까 라고 기억해주면 돼요. 네. 운석 구덩이를 다른 말로 크레이터라고도 불러줍니다. 운석 구덩이 크레이터라고도 불러줘요. 네, 저건 찍은 거예요, 진짜로. 실제 찍은 거야. 실제 찍은 거. 이것도 그거예요? 기체? 아니 이거 암석이야. 그러면은 다 빛나는 거예요? 진짜로? 빛나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개입을. 태양빛. 근데 약간 왜곡이 있을 거예요. 왜곡이 있을 겁니다. 이게 푸른색이 바다가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서 물 없습니다. 여기 물 없어요. 우리 책에 있는 그림하고 사뭇 다르죠. 책에 있는 그림은 완전 달처럼 돼 있잖아. 약간 미화시켜 놨잖아. 약간 미화시켜 놓은 거예요. 책에 있는 그림이 원래 맞는 그림입니다. 약간 미화시켜 놓은 그림이에요. 가요? 수성 그림 봐봐. 수성 빼고 다. 수성도. 다른 것들은 비슷해. 이렇게. 아. 자, 수성을 거꾸로 해봐. 성수. 나중에 태양 폭발할 때 저기 가세요. 고맙다. 고맙다. 그래. 그래요. 쌤 옛날 별명이 그래서 수성. 큐리머였어요. 큐리머. 수성이 영어로 머큐리잖아. 머큐리인데 쌤이 큐리머. 성수 이렇게 했어요. 기억이 나네요. 두 번째 행성 갈게요. 수성은 가장 작고 가벼운 행성입니다. 수성의 하루는 59일인데 1년은 88일에 불과해 기온이 급격히 변하죠.
수성에는 대기가 없고 이성도 없습니다. 자, 금속입니다. 많이 다르네.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너무 많이 다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찍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기체가 많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자, 금성은 굉장히 뜨거워 보이죠? 네. 엄청 뜨거워 보이죠? 표면 온도 봐봐. 온도가 얼마야? 467도. 사람 살 수 있을까? 아니요. 못 살겠죠. 못 살 겁니다. 자, 지름은 지구랑 비슷해요. 그죠? 지구랑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질량도 비슷해요. 중력도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죠? 금성에 살면 좋잖아, 우리가. 하지만 살 수가 없어. 엄청 뜨거워서. 왜 그럴까? 여기 대기가 있는데, 여기 대기가 있어. 지구처럼 대기가 있는데, 우리 지구에 있는 대기는 대부분 질소, 산소잖아. 여기는 대부분 다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뭐다? 이산화탄소. CO2라고 써요. CO2. 쓰라고! 연필이 뻥 났어요. 아니, 진짜. 왜 이래? 이럴 거야, 진짜? 자. 네. 감사합니다. 자, 이산화탄소를 써놓고 나서 생각해봐. 지구가 현재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며. 네. 맞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걸 지구온난화라고 하죠. 지구가 좀 뜨거워지고 있대. 이대로 가다가 지구가 큰일 난대. 멸종한대. 멸망한대. 그죠? 들어봤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자꾸 발생시키면 안 된대. 그죠? 왜 그럴까? 이산화탄소 때문에 점점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지면 이런 모습이 될 거라는 거야. 이해돼요? 지구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아서 지구온난화처럼 금성온난화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돼서 표면온도가 467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변한다면 다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467도인 거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거기서 나오는 파장을 분석하면 온도도 알 수 있어요. 빛을 분석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라는 이 녀석들이 온난화를 일으켜서 엄청 뜨거워진 것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무거워요. 지금 이산화탄소를 후 내뿜으면 공기보다 무거워서 이산화탄소는 아래로 깔립니다. 무거워. 그 무거운 기체가 여기를 꽉 누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지구의 기압이 1기압으로 우리를 꽉 누르고 있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착륙했어. 온도 따위 견뎠어. 하지만 죽어요. 왜 그럴까? 엄청 눌러. 꽉 눌러. 무려 몇 기압이다? 90기압으로 누릅니다. 현재 나를 누르는 게 1기압인데 90기압으로 꽉 눌러. 짜부대. 오징어가 돼서 죽습니다. 죽어요. 일단 90기압. 이렇게 높은 기압인 이유가 뭐다? 이산화탄소가 엄청 무거워서 그 무거운 기체가 나를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금성에서 아무런 우주선이 착륙할 수가 없는 거야. 화성에는 착륙했잖아. 하지만 금성에는 절대 못 갑니다. 뜨겁기도 하지만 압력도 너무 높아. 그래서 한번 착륙했다가는 다 빠이빠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금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샛별이라고도 합니다. 샛별이라고 돼요. 별은 아닌 사실. 별이 아니죠. 별이 아닌데 엄청 뜨겁기 때문에 우리가 행성들을 쭉 보면 행성들이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보이는데 이 금성 같은 경우는 밤하늘에 보여. 근데 유난히 반짝거려. 왜? 뜨거워서. 그래서 얘는 쟤는 샛별이다 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사실은 별이 아니야. 별은 아니지만 샛별이라고 불러줍니다. 지구에도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보입니다. 어느 쪽에 보여요? 그거는 이제 그림을 좀 그려봐야 돼요. 그때그때 좀 달라요. 보이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자, 뭐 자전주기, 공전주기 이런 것들은 지금은 생각하지 말고 이런 특징적인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금성은 밝고 아주 뜨거운 행성입니다. 표면 온도는 467도나 되는데 두터운 대기에서 비롯된 온실 효과 때문이죠. 금성에도
있어도 위성은 없습니다. 잘 알고 있는 행성이죠. 네. 잘 알고 있는 행성이죠. 그거지. 서연이가 살고 있는 행성입니다. 와, 대단해. 대단하죠. 자, 관찰 결과 중력 우리가 알고 일지, 그 다음에 질량은 이 정도 된다고 하고요. 질은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에서 거리가 1AU만큼 떨어져 있대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하고요. 빛의 속도로 8분 19초를 가야 태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얘기 나와 있는 거야. 지구의 자전 주기는 하루죠. 한 바퀴 도는데 하루 걸리죠. 그 얘기고요. 공전 주기는 365일, 1년이죠. 한 바퀴 저 크게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립니다. 온도가 평균 온도 17도죠. 살기에 적당합니다. 딱 적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자, 그러한 행성 바로 지구였습니다. 지구에만 현재까지는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푸른 행성 지구입니다.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생명이 넘치는 행성이죠. 그리고 달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위성이 하나 있죠? 달이라는 위성이 하나 있습니다. 달입니다. 운석 구덩이 보이죠? 대기가 없기 때문에 운석 구덩이가 보이죠. 생겨 있는 모습이에요. 낮과 밤의 온도차 크게 있죠? 지구가 제일 진지해. 자, 화성입니다. 화성 알죠? 화성. 그러니까. 이름이 왜 화성이냐면 이게 불화자다.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 행성, 빨갛게 보이는 행성이라서 이름이 화성이야. 우리 책의 사진 보면은 금성이 아까 여기서 빨갛게 나왔지만 금성이 빨갛진 않죠. 여기서는 약간 누런색으로 나왔죠. 네, 화성이 빨갛죠. 화성이 이렇게 빨간색이 나타납니다. 왜 빨간색인지만 이해해주면 돼요. 화성의 키워드는 뭐냐면 그래서 산화철입니다. 산화철. 이게 뭐냐면 철이 녹슬어 있는 거야. 그래서 빨개집니다. 철이 녹슨 거 본 적 있어요? 녹슨 철? 네. 색깔이 빨개요. 그죠? 그 녹슨 철들이 여기를 잔뜩 덮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주면 됩니다. 저기 청동이 녹슨가? 청동은 아니에요. 청동은 아니고. 청동은 구리하고 주석이 청동이야. 이건 철이라니까, 철. 그래서 철이 녹슬어 있는 상태야. 다시 말해서 철이 있으면 녹슬어 있다는 건 얘가 산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철이 녹슬어 있는 거야. 저 위에 흰색은 뭐예요? 얘기해줄게요. 네.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철이 다 안쪽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핵과 외핵에 모여 있어. 근데 여기 화성 같은 경우는 철이 다 바깥쪽에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철들이 다 공기 중에 있었던 산소와 결합해서 전부 다 녹슬어 있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돼요. 녹슨 철이 보이니까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화성이야. 자, 근데 화성은 옛날에는 그러면 산소가 많이 풍부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화성의 자전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지구처럼.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전축 때문에 옛날에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이 하얀색 이 녀석이 녹아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얀색의 정체는 뭐라는 거야? 이것은 얼음입니다. 또는 드라이 아이스예요.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가 얼은 게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나 물이 있었다는 거야. 그것들이 이제 얼어가지고 양쪽 끝에 아주 추운 곳. 우리나라도 우리 지구도 북극과 남극이 얼어 있잖아. 똑같아. 여기도 북극과 남극 쪽이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음들이 하얗게 보이는 거야. 하얗게 보이는 걸 뭐라고 불러주냐면 여기를 양극, 극에 있는 왕관, 극관이라고 불러줍니다. 극관. 그래서 이걸 왕자의 별이라고 하고요. 왕자가 머리에 이렇게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극관이야. 양쪽 극에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극관의 정체는 뭐다?
이산화탄소가 얼어있는 드라이 아이스와 물이 얼어있는 얼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얼음이 녹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래서 여기 물이 흐른 자국이 있어. 물이 흐른 자국이 있다는 건 우리 지구에도 물이 있어서 액체 상태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진화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 과거에 여기도 물이 흐른 자국이 있다는 건 과거에는 여기도 액체 상태에 물이 있었을 수도 있는, 그죠? 그동안에 액체 상태에 물이 있었을 동안에 생명이 혹시 진화했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생명체를 찾으려는 노력과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거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2주에 가려고 하는 행성이 바로 여기 화성입니다. 근데 물은 어떻게 해요? 가면? 이거 녹이면 되지. 이거 녹이면 되죠. 이거 가져와서 녹이면 되잖아. 그게 많아요? 엄청, 봐봐, 이만큼이야. 이거 이만큼. 북극과 남극에 있는 모든 빙하를 가져오면 되잖아. 지구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없어 싶어. 저거 뭐예요? 뭐가? 빨간색 안에 근데 온도가 이런 거? 네. 이거는 이제 이거 화산이고 이건 화산이 폭발한다. 지구도 화산 폭발하잖아. 이거 화산 폭발한 거야. 화산 폭발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얘 살 수가 있어요?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물은 여기서 얻으면 되죠. 산소는요. 이거 뜯어내면 됩니다. 뭐야? 산화철을 이제 빨간색 녹슬어있는 철을 끌어다가 산소만 분리해내는 이런 정도 기술이 있을까 없을까? 사람도 있어요. 산소를 다 분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돔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여기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산소 막 뿌려놓고 식물 키우고 사면 됩니다. 이런 돔 도시를 하나, 둘, 셋 해놓고 돔과 돔 사이를 하이퍼루프로 연결해서 빠르게 이동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온도가 해도 몇 도야? 영하 80도죠.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온실효과를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온실효과를 온실처럼 돔을 만들어서 살아야 되는 부분이야. 지구의 0.5배, 지구의 절반 크기입니다. 지구의 절반 크기지만 지구의 절반 크기의 행성 하나가 우리한테 더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질량은 0.1배밖에 안 되고 중력이 0.38이다. 이게 뭔 뜻일까? 쌤이 지구에서 점프 뛰면 1m 뛰죠. 여기 0.38이니까 중력이 약하다는 거잖아. 3분의 1로 약하지. 쌤이 점프를 뛰면 3m를 뛴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뛰었다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다리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천천히 떨어져.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띵 재밌겠네. 이런 식으로 띵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중력이 약해. 여기 자전축에 똑같아. 여기 지구가. 그죠? 그러니까 낮과 밤이 똑같이 반복돼. 지구처럼. 신기하죠? 여기 똑같이 반복됩니다. 근데 공전 주기가 한 2배 되죠. 1년이 2년이야. 그러니까 2년이 지나야 1년 지나는 거예요. 1년. 저 차이가 뭐예요? 공전하는 속도? 지구보다 바깥 궤도에 있잖아. 더 먼 동그라미를 이렇게 이동해야 되잖아. 근데 저거는 지구 태양이 안 먹혀요. 얘까지 먹혀요. 왜? 50억 년 후잖아. 네, 50억 밀어버릴 수는 없나요? 행성을 밀어버릴 수는 없나요? 행성을 민다고? 그건 진짜 어려운 일, 더 어려운 일이야. 차라리 2주 하는 게 더 쉬워요. 그 정도.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중국 영화에서 봤는 중국 영화? 행성을 미는 걸 봤다고? 부스터 뭐 잘하나? 중국 영화는 모든 게 가능해요. 중국 영화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성에서는 그렇게 2주 계획을 살 계획을 세우고 있을 만큼 그나마 우리가 2주에 가기 가장 적합한 행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대기가 있어요. 약간의 대기가 있습니다. 네, 산소는 아직 없죠. 근데 만약에 행성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행성을 만드는 기술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암석을 모아서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만들어서 쌤이 싶어요. 화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 두 번째로 작습니다. 대기압은 지구의 1% 수준이며 중력은 38% 정도입니다. 올림푸스산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산이죠. 가장 큰 화산이죠. 에베레스트보다 3배는 더 높습니다. 화성에는 작은 위성 포보스와 데이모스 두 개가 있습니다. 위성이에요.
위성이 2개 위성이 있습니다. 지구는 1개밖에 없어요. 이거 완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번식하는 여기서는요. 계속 달처럼 파이는 거예요? 화성 주위를 도는 거.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크기 차이 봐. 목성. 소행성대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 세레스죠. 소행성이 되게 조그매. 엄청 조그매. 여기 서보면은 응? 서보면 저런 작은데 서보면은 그냥 지구처럼 넓어 보여요? 아니면 당연하지. 넓어 보이죠. 그래요? 넓어 보입니다. 착륙할 수 있어요. 생각하면 지구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보이는 거예요. 엄청. 저렇게 보여도 되게 커요. 누구째? 근데 왜 목성은 왜 그거 있어요? 그 뭐? 공포증. 목성 공포증. 아, 그 얘기 들어본 적 있다. 모르겠어요? 이 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크기 때문에 알고. 그렇기 때문인가? 너무 커서? 와, 그럼 자. 다른 10시간. 어쨌든 지름이 14만 킬로미터래요. 지구보다 훨씬 더 크다는 얘기고요. 얼마나 컸지? 지름 아까 지구 지름이 얼마였냐? 까먹었다. 아, 쌤이 알기로 한 70배인가? 70배 정도 큰 걸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질량이 지구의 318배. 질량이 엄청 크죠. 중력 봐봐, 중력. 중력은 2.5G. 지구의 중력이 1이잖아. 지구보다 중력이 2배 반이 더 크죠.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7억 8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지구가 1AU였다면 지구보다 5배 먼 거리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전주기, 공전주기, 온도 148도입니다. 태양에서 멀리 있으니까 그만큼 온도는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목성의 키워드는요. 목성의 키워드는 키워드 엄청 크죠. 엄청 크고 대적점이 있고 기체로 되어 있고 아, 저 기체로 돼 있어요? 이거 다 기체예요. 그럼 못 목성부터는 다 기체가 보인 거예요. 그럼 못 살아요? 살 수 없습니다. 착륙이 안 돼요. 아,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기체로 기체야 기체. 기체로 되어 있는 행성이라서 이게 착륙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저희 어디 다녀봤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착륙한 건 2군데밖에 없어. 달? 화성하고 달. 아, 나머지는 다 그 주변에 인공위성만 돌리고 있는 중인 거야. 자, 목성은 키워드 그냥 대적점. 대적점이 있다. 기체로 되어 있다. 이 정도가 키워드가 될 겁니다. 이 녀석이 대적점이에요. 대적점. 이 빨간색 점 보이죠? 네. 그리고 줄무늬 뭐예요? 줄무늬? 이 줄무늬가 왜 생긴 거냐면은 엄청나게 기체가 많이 모여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 쳐봐. 여기에 공간이 기체가 엄청 많이 모여있어. 그래서 내가 손을 딱 집어넣고 손을 빙빙 돌려봐. 어떻게 돼? 기체가 돌겠죠? 기체가 빙빙 돌면서 만든 줄무늬예요. 이게 자전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 목성이 자전하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줄무늬들입니다. 줄무늬. 자전도 하고 있어요. 자전도 하면서 공전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전주기가 엄청 짧죠. 지구는 24시간에 한 번 돌잖아. 얘는 10시간마다 한 번. 엄청 빨리 돌고 있다는 얘기야. 엄청 빨리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 빨리 돌고 있다는 얘기고, 공전주기 12년. 한 바퀴 도는데 12년 걸려. 우리 지구는 1년이잖아. 12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굉장히 넓은 궤도를 도니까 훨씬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크기도 엄청 커요. 그거 같네, 살짝. 막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는 색깔, 옷, 신발, 색깔이. 그런 착각하는 그런 그림 같다고? 네. 이거 무슨 색이에요, 저게? 색깔? 목성. 목성색. 파란색이랑 황금색? 이것도 사진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우리 책의 사진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비슷하네, 이거는. 대적점이. 자, 목성은 질량이 엄청 크니까 중력도 엄청 커요. 그래서 주변의 물질을 많이 끌어들여서 주변에 위성이 무려 60개 가까운 위성. 여기서는 뭐 26개라고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위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행성입니다.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죠. 기체죠. 대적점은 거대한 폭풍인데
크기가 지구의 3배에 달합니다. 해적점의 크기가 지구 3배라고. 그리고 목성에는 67개나 되는 위성이 있습니다. 지구가 이만하다는 거야. 3분의 1. 위성입니다. 목성의 위성들을 소개해주네요. 우와. 위성. 이게 목성이고, 목성에 위성들이 돌고 있는 거야. 이게 목성. 좀 다른 방식으로 찍은 거야. 자, 토성입니다, 토성. 자, 토성도 엄청나게 커요. 질량이 엄청 큰 편이야. 질량이 지구의 95배죠. 큰 편이야. 하지만 목성보다 크진 않습니다. 자, 중력도 0.9G라고 되어 있는데 중력도 지구만큼 센 편이죠. 근데 질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변의 물질을 끌어들여서 얘도 20개가 넘는 위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뚜렷한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뚜렷한 고리를 가지고 있고요. 밀도가 엄청나게 작아요. 키워드입니다. 밀도가 엄청나게 작아서 자, 수금지와 목토천해라는 8개 행성을 쫙 모아서 물에다가 우르르 던지면 다 가라앉아요. 누구만 떠? 얘만 떠요. 둥둥 떠다닙니다. 물보다도 밀도가 작은 유일한 행성 바로 토성이에요. 밀도가 엄청 작아. 가볍다는 얘기야. 뚜렷한 고리가 지금 돌고 있어. 이 고리의 정체는 뭘까? 이게 얼음, 먼지 같은 것들이 돌고 있는 거야. 왜 돌고 있냐면 얘가 아주 강한 인력으로 막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자기 주변으로 막 끌어당기고 굉장히 빠르게 자전하니까 주변에 고리들도 물질들도 함께 돌면서 고리 모양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고리가 작아지진 않아요? 점점. 그러진 않고 있어요. 한동안 유지가 될 겁니다. 토성도 이제 뭐 몇백억 년이 흐르면 또 토성의 고리가 사라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고리가 뚜렷하게 아름답게 관찰되는 시기라고 해서 어떤 천문학자는 우리가 지금 현재 토성의 고리를 관찰할 수 있다는 건 신의 축복이다. 저렇게 아름다운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천문학자도 있습니다. 항상 관측되는 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자, 토성입니다. 토성은 행성 중에서 두 번째로 크고 밀도는 가장 낮습니다. 거대한 고리 덕분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토성의 위성은 62개입니다. 토성의 위성들입니다. 여러분들 타이탄. 자, 그 다음 천왕성은 천왕성도 지구보다 훨씬 크죠. 4배 정도 크고요. 질량도 엄청 더 큽니다. 중력은 비슷하긴 하지만 엄청 커요. 자, 천왕성의 특징은요. 이렇게 누워있죠. 얘는 키워드가 뭐냐면 자전축이 이렇게 위아래로 형성돼요. 자전축이. 자, 이게 뭐예요? 자전축이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전축이 누워있어. 얘가 지금 이렇게 공전할 거거든. 공전 궤도하고 자전축이 나란해요. 공전에 가는 궤도가 여기로 공전할 건데 자기 자전축도 같이 누워있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돌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 걸 생각하면 돼. 우리 지구는 이렇게 돌면서 앞으로 가거든요. 얘는 이렇게 돌면서 앞으로 가는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자전축이 공전 궤도하고 일치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청록색, 약간 청록색의 청색과 녹색이 섞인 탄 이런 거 돼 있죠? 이거는 메탄가스라는 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고리가 보이죠? 우리 책에는 고리가 안 보이지만 이거 고리가 보입니다. 이 목성형 행성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처럼 질량이 엄청 큰 행성들은 주변의 물질을 끌어들여서 자기 주변을 돌게 하기 때문에 모두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토성만 뚜렷하게 보일 뿐이지 다 고리가 희미하게 있습니다. 책에 사진이 안 찍혔을 뿐이지 고리가 다 있다는 거야. 얘는 그래도 다행히 그 희미한 고리나마 좀 찍혀 있게끔 찍어놨네요. 고리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천왕성의 특징이었어요. 진짜 예쁘네. 예쁘죠? 얘도 고리가 있는 거. 고리가 있는 거. 해왕성도 고리가 있고. 천왕성은 행성 중에서 세 번째로 크며 지구의 4배 정도 됩니다. 행성 중에서 가장 추우며 기온은 대략 영하 215도입니다. 천왕성은 특이하게 자전축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죠. 천왕성의 위성은 27개입니다. 위성입니다. 천왕성 위성들. 마지막 해왕성입니다. 자, 해왕성도 천왕성과 색깔이 비슷하죠. 그래도 메탄이라는 대기로 똑같이 되어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키워드로 대흑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얘가 바로 대흑점의 모습이야. 까만색 점. 대적점이 있는 건 목성이었죠. 맨 끝에 있는 행성은 대흑점을 가지고 있었다. 점으로 시작해서 점으로 끝나는 게 목성형 행성의 특징이 됩니다. 얘도 엄청나게 질량이 좀 크죠. 지금 17배가 됩니다. 온도가 낮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천왕성과 거의 쌍둥이처럼 불리는 행성입니다. 해왕성이에요.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 해왕성은 천왕성과 비슷합니다. 태양에서 아주 멀어서 해왕성의 1년은 지구의 165년과 같습니다. 태양에서 가장 빠른 바람이 관측됐는데 시속 2100km나 됐죠. 해왕성의 위성은 14개입니다. 태양계 외곽에는 카이퍼대가 있습니다. 카이퍼대에서는 명왕성과 마케마케 그리고 하우메아가 유명합니다. 행성의 오rbit이 여기고 바깥쪽으로 카이퍼대가 보여집니다. 카이퍼대 쪽에 명왕성이 있습니다. 명왕성은 예전에 행성이었지만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금은 외행성입니다. 행성인 줄 지구 알았는데 크기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명왕성의 1년은 248년입니다. 얇고 희박한 대기가 있으며 표면의 98% 이상을 질소 얼음이 뒤덮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용입니다. 눈뽕주의. 자, 이렇게 해서 태양계 행성을 살펴봤어요. 우리 태양계 행성 1번에 8개 행성을 쭉 살펴봤고요. 각각의 특징들을 영상과 함께 정리를 잘 했습니다. 근데 8분이 41분이 됐어요. 설명을 같이 해버리고. 자, 그래서 1번 내용은 끝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행성의 분류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태양 전까지 하고. 자, 행성을 분류해 볼 겁니다. 행성을 크게 둘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라. 자, 여기를 볼게요. 그림에서 이렇게 안 보여. 자, 태양에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4개 있죠. 딱 잘라서 이 4개를 지구형 행성이라고 해요. 지구형 행성. 나머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 4개의 행성은 대표가 목성입니다. 목성형 행성이라고 불러줍니다.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눠집니다. 자, 지구형 행성은 암석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목성형 행성은 뭐로 되어 있다고 아까? 가스, 기체들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먼저 질량.
질량은 얘가 더 작고 얘는 엄청 커요. 많은 질량이 모여 있습니다. 질량이 크다는 건 그만큼 중력도 세다는 거야. 주변의 물질을 잘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위성이 엄청 많았죠. 엄청나게 많은 위성과 고리를 갖고 있는 이유가 질량이 엄청 커서 중력이 매우 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표면의 성분 됐고요. 그 다음에 평균 밀도만 보면 되는데 봐봐. 얘는 크기가 매우 작죠. 얘는 크기가 매우 크죠. 자, 이제 밀도만 정리하면 돼. 밀도. 자, 밀도는 정의가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질량입니다. 자, 문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클까요? 누가 더 무거울까요?를 물어보는 거야. 네. 정답은 지구형입니다. 아까 물에다가 8개를 던졌을 때 누구 뜬다 그랬어? 토성이 뜬다는 토성이. 토성이 뜬다 그랬잖아. 그만큼 밀도가 작은 놈들이 여기라는 거야. 자, 밀도가 작은 이유를 설명할게. 보세요. 이 목성형 행성들은 질량이 엄청 크죠? 근데 부피가 더 엄청 커요. 분모가 크니까 밀도는 작아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밀도가 작은 편이라는 거고요. 반면에 지구형 행성은 질량이 작죠? 밀도 작은 거 아니야? 아니야. 부피는 더 작아. 분모가 더 작으니까 오히려 얘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무거운 건 누구다? 지구형이 좀 더 무겁다. 즉 밀도가 더 크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분류법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 그림에서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하냐면 행성들을 지구를 기준으로 지구보다 안쪽 궤도에 있는 게 두 녀석이 있죠.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녀석을 뭐라고 한다? 내행성이라고 불러줍니다. 내행성. 안쪽에 있는 행성. 지구 바깥 궤도를 돌고 있는 화성, 토성, 목성, 토성, 이 5개 행성. 5개 행성을 외행성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지구 궤도를 중심으로 지구 궤도 안쪽을 돌고 있는 행성과 지구 궤도 바깥쪽을 돌고 있는 행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걸 내행성과 외행성이라고 써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가 태양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쉬었다 합시다. 아니 뭐